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서귀포 문학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세미나와 서귀포 문학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귀포 문인협회 부회장 고현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귀포 문인협회는 한국 현대시의 뿌리 서귀포란 주제로 올해는 박목월과 서귀포, 내년에는 서정주와 서귀포, 그리고 연이어 정지영과 서귀포란 주제로 해마다 집중 탐구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자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늘 문학 세미나의 내용은 서귀포 신문 2개의 지명과 영상으로 발표됩니다. 먼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시고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심상문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동규 선생님께서 한국 현대시의 뿌리 서귀포, 박목월 시인과 서귀포 인연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문인협회 여러분, 저는 박동규입니다. 오늘 제가 박목월 시인과 서귀포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냐 하면 이 서귀포라는 하나의 지형을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상징성을 만들어서 서귀포 사람들의 상상력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해 보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박목월 시인의 시를 통해서 또 그리고 서귀포와의 인연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인연의 첫 번째 이야기로 1966년에 예술원보에 실려진 박목월 시인의 능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능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빛 갈기를 날리며 긴 능선을 달리는 말 빛나는 발굽, 흔들리는 꼬리 위에 높은 한라의 보름달, 그들은 서귀포로 용해되고 한 그루 머리를 산발한 보름나무, 울부짖는 울음소리말, 길 먼 경사로에서 나부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과의 인연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이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형상보다도 문학적 상상력의 방법이 스토리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전설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의 영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귀포 원로 시인이신 한기팔 시인께서 목월과 서귀포에 얽힌 이야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밤구름이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 저 서귀포 시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정지영 선생의 백두산, 백로담하고 이쪽 맞은쪽에 이 밤구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시비로 서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서귀포에 와서 서귀포의 어떤 모습을 거기 어떤 체험을 하면서 바다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썼던 아주 이것은
체험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 시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부분은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확실한 어떤 모티브라든 어떤 정경이라든 이걸 그리지 않고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상적인 언어. 이것을 이 시에서는 아주 사용을 했다는 게 독자들에게 그 상상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저랑 같이 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밤낚시를 하면서 썼던 그런 작품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구여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허구는 뭐고 진실은 뭐냐? 우리는 시라고 하는 게 글이라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실된 체험이 시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감동이 오지 않는다.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내가 내 시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시는 다른 사람이 그 시를 읽는 사람도 감동이 없다. 내가 내 시에 아주 감동이 와야 다른 사람들도 그 시를 읽으면서 내 감동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감동이 온다. 이거 우선 하나. 그 다음 독자가 문제다. 우리가 흔히 시를 쓰다가 내 시 누가 읽어주겠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독자는 자기입니다. 바로 내가 쓴 시는 내가 읽어야지. 누가 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등단하면서 바로. 모 선생은 바로 첫째 독자는 쓴 사람이 독자고 그 독자를 바르면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 회원이신 송인영 시인께서 모골과 서귀포에 관련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특히 송인영 시인께서는 왜 서귀포가 한국 현대시의 뿌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서귀포, 이 단어를 읊조리기만 해도 모든 문학인들의 가슴이 뛰는 하여 서귀포를 예항이라고 이르는 말이 괜히 하는 빈말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에는 다른 예술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문학에 있어서 예항 서귀포는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한국 현대 문학사의 한 중축을 이루어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1937년 미당 서종주 시인입니다. 그는 같은 해 서귀포 위미리 앞바다에 위치해 있는 지기도에서 4월과 6월까지 머물면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고울라의 딸 웅계 등 모두 9편의 시를 빚게 됩니다. 시인의 발자취는 문학사의 첫 문장이라 했던가요? 그 이듬해인 1938년에는 현대시 아버지라 불리는 정지용 시인이 백록담을 다녀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해인 1938년에 노산 이은상 시인이 제주를 방문해 한라산을 올랐고 그리고 나서 제주 이 서귀포를 돌아본 후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남겼음은 또 한 번 서귀포가 한 번 다녀가서 끝난 일회성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문학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래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시대에 걸출한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인 모골의 발길도 이르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 서귀포 문인협회가 그 시리즈의 첫 번째인 모골과 서귀포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기획 행사를 마련한 것은 서귀포 문학의 질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문학사에 있어서도 서귀포가 갖는 그 이치를 다시 재정비하는 의미로서도 매우 뜻깊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